우리는 매일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흐름을 정하고 어떤 감정을 유지할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길로 걸어갈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론 힐은 오랜 연구 끝에 인간의 선택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잠재의식은 이미 결정을 내려두었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의지의 개념을 완전히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복된 감정, 오래된 두려움, 익숙한 패턴들이 조용히 만들어낸 자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스스로 결정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잠재의식이 먼저 정하고 의식은 그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유형의 관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 앞에서 계속 물러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지시가 삶의 방향을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힐은 인간이 선택한다고 믿는 수많은 순간들을 관찰하며 우리가 느끼는 첫 반응,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갑작스러운 회피,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확신, 이 모두 잠재의식의 결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선택이며 조용한 명령이고 외부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절대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의지는 잠시 마음의 표면을 흔들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마음의 뿌리에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힐은 경고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반복하고 같은 인생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희망을 던졌습니다. 잠재의식은 닫힌 방이 아니라 열릴 수 있는 문이며 다시 쓰일 수 있는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 보이지 않는 선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재구성되며 어떻게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깊은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이 침묵 속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도된 길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힐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내면의 선택자를 이해하는 날, 운명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이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판단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론 힐은 수많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지막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반응을 준비해 두었고 어떤 장면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당신의 첫 느낌은 잠재의식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후에야 의식이 등장해 그 느낌을 설명하려 하고 이유를 만들고 논리를 붙여 내가 결정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늦게 도착한 해석일 뿐 진짜 결정은 더 깊은 곳에서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의 의식이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유사한 사람과의 경험, 잊고 지냈던 감정의 흔적들이 잠재의식에 남아있다가 이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편안함과 끌림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은 느낌이 좋아서 라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기억 속에서 찾아내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난 기회, 당신이 놓친 기회, 갑작스러운 포기, 이유 없는 도전, 위험에서 물러났던 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순간,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선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먼저 내린 결론입니다. 힐은 이 원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논리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재의식이 감정으로 먼저 결정한다. 감정은 빠르고 논리는 느립니다. 감정은 본능처럼 작동하고 논리는 뒤늦게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아무리 변하려 해도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한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빠르고 강하고 깊습니다. 의식이 하루 동안 경험하는 생각은 흐르는 물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잠재의식은 그 흐름 아래서 강의 방향을 조용히 움직이는 바위와 같습니다. 강의 흐름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바위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안내하지만 그 방향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잠재의식은 삶을 좁게 만들고 희망 속에서 만들어진 잠재의식은 삶을 넓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은 깊은 곳에서 이미 정해진 선택의 흐름입니다. 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더 이상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생생한 힘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뀌는 날 인생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몸이 보이는 반응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경험들, 상처들, 배운 두려움들, 과거의 신념들이 조용히 만들어 놓은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나폴론 힐은 이 자동 프로그램을 반응의 기억, Memory of Reaction이라 부르며 우리의 첫 반응이야말로 잠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도,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갑자기 용기가 솟아 행동하는 사람도 그 반응은 지금 이 순간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내면의 기록이 순간적으로 재생된 것입니다. 이 첫 반응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첫 반응은 의식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잠재의식은 단 한순간에 0.2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안전하다, 위험하다, 도전해도 된다, 멈춰라와 같은 감정적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시를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느낌은 본능이 아니라 축적된 기억이 만든 반응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칭찬했을 때조차 그 칭찬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좋은 말이다. 기분 좋아해야 한다고 알지만 잠재의식은 과거의 상처와 연결해 너는 그런 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에도 이건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확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역시 그 사람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오랫동안 쌓아온 가능성의 기억이 그 순간 자동으로 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반응 프로그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종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기회로 삼는지, 왜 어떤 사람은 비판에 주저앉고, 왜 어떤 사람은 비판에서 힘을 얻는지, 왜 어떤 사람은 도전을 피하고, 왜 어떤 사람은 도전을 즐기는지, 그 차이는 성격이나 운명 이전에 잠재의식에 어떤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첫 반응 프로그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반복된 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방어, 수년 동안 쌓인 실패의 기억,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경험들이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지금의 첫 반응을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 반응은 과거가 만든 것이지만 두 번째 반응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반응, 의식적인 선택. 이 반복되면 그 반복이 결국 잠재의식의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즉, 당신의 첫 반응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그 프로그래밍은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두 번째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첫 반응은 자동이고 두 번째 반응은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인생이다. 감정은 선택의 순간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의식은 감정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론을 그저 합리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감정이 선택을 지배하는 방식을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이기고 감정은 이성보다 먼저 선택을 내린다. 즉, 감정은 선택의 조용한 조종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대부분 잠재의식이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기억과 상처, 패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방어가 먼저 올라오며, 어떤 사람은 변화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확신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감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낸 잠재의식의 기록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당신에게 위험하다 또는 괜찮다라는 감정적 신호를 보내면 당신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느낌이 곧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선택을 왜곡하는 순간 당신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과 비슷한 말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또는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미 위험하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감정은 사실을 보지 않고 기억을 보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이 강하게 저장된 사람은 도전을 기회로 인식하고 작은 가능성에서도 희망을 보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 또한 감정이 선택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즉, 감정이 선택을 왜곡한다는 것은 감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의 상황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힐은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는 선택을 지배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현재와 관계없는 과거의 잔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움츠리게 하던 감정도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반복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선택을 이끄는 에너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당신을 대신 선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선택을 만들도록 두지 말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선택을 만든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무의식이 만든 가장 오래된 보호장치이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상당 부분을 조용히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인간 성장의 가장 큰 적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인간이 스스로 멈추도록 믿게 만든다. 이 말은 깊은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위험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조차 보지 못한 채 막혀버립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선택의 패턴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도전 앞에서 이유 없는 불안, 가능성 앞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위축, 새로운 것에 대한 회피, 실패를 예상하며 미리 자신을 포기하는 충동. 이 모든 현상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오래전 잠재의식에 새겨진 두려움의 잔재들입니다. 어린 시절 혼났던 기억,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순간, 실패로 인해 자존심이 무너졌던 경험, 버려질까 두려웠던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경험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조용히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의 선택을 조용히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앞두고도 갑자기 불안이 커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멈춥니다. 힐은 이런 현상을 두려움 기반의 자동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논리보다 빠르고 변화보다 깊고 의지보다 강하다. 그렇기에 두려움은 당신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기반의 선택 패턴은 한 번 만들어지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행한 패턴이라도 잠재의식은 이게 익숙하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반복하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배운 것이고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선택 패턴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이해와 반복이 그 패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힐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을 새로운 감정이라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은 오래된 감정이고 새로운 감정, 확신, 용기, 책임, 희망은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다시 쓰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만든 선택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감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잠재의식의 문을 다시 열어 오래된 패턴을 재작성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단지 오래된 지침일 뿐입니다. 그 지침은 과거에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선택을 시작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중 대부분은 의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인간을 수십 년간 연구하며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결정은 의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80% 이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잠재의식 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믿음들이야말로 당신의 반응, 선택, 행동, 감정, 습관, 모든 것을 조용히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입니다. 숨겨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이 도전을 앞두고 느끼는 위축, 잘하려고 해도 반복되는 실수, 자신도 모르게 작아지는 태도,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흔들리는 마음, 성공을 바라면서도 막상 코앞에서 포기해버리는 행동, 이것들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큰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믿음의 잔재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상처나 반복된 비난, 실패의 기억 혹은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 당신 안에 새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힐은 이런 믿음을 내면의 절대 법칙, Inner Absolute Law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한번 믿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벗어나는 행동을 강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울타리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한 숨겨진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조종합니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기회를 봐도 저건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험에 취약하다고 믿는 사람은 도전 앞에서 조심해야 해 라고 반응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성장 가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작은 기회에서도 큰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내리는 이유는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믿음들은 결코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경험이 반복되며 잠재의식 속에서 굳어진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믿음은 태어난 순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운명의 조용한 설계자다.
그러나 그 설계자는 언제든 재교육될 수 있다. 즉, 의식적인 반복, 새로운 감정의 경험, 그리고 자기 확신의 축적을 통해 숨겨진 믿음은 바뀔 수 있고, 그 믿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선택 패턴 전체가 재구성됩니다. 당신을 가로막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꾸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 중 대부분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잠재의식이 이미 오랫동안 훈련해온 패턴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반복하는 선택들을 연구하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생각과 감정을 자동화된 행동으로 바꾼다. 즉, 우리는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익숙해서 반복하는 것이며, 결정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의 자동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자동화는 매우 조용하게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방식, 갈등을 피하는 방식, 사람을 신뢰하는 방식, 기회를 바라보는 방식,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잠재의식이 이미 각본을 써놓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우연이 아니다. 습관은 자동화된 선택이며 자동화된 선택은 잠재의식이다. 이 자동화는 때로는 우리를 구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둡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와도 잠재의식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신호를 보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자신을 낮추는 환경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잠재의식이 높은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해 기회를 잡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조건화된 자동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동 반응은 무섭도록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개입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같은 길로 돌아오고, 같은 감정에 빠지고, 같은 실수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패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자동화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동화는 과거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반복으로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본능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재의식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언제든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를 바꾸는 첫 단계는 내 선택은 의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멈춰서서 이건 내 과거인가? 아니면 지금의 나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작게 보이지만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을 끊어내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이 반복되면 오래된 자동화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잠재의식이 인생을 조종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반복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야말로 당신이 인생을 다시 조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자동 반응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굳이 반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관계, 똑같은 후회, 똑같은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지능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고통보다 익숙함을 선택한다. 즉, 현재의 선택이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그 고통이 익숙한 고통이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잠재의식은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논리적 안전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안전도 아닙니다. 오직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계속 끌리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까 두려워 관계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보면 뒤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머물러 버립니다. 이 모든 반복의 뒤에는 익숙함이란 이름의 감정적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윤영이의 상처, 반복된 실패, 누군가의 비난과 비교, 자신을 축소시키게 만든 경험들이 잠재의식의 패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패턴은 특정 감정, 특정 상황, 특정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등록해버립니다. 비록 그 상황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 해도 잠재의식은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알고 있는 감정이야. 알고 있는 감정은 안전해. 이것이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변화는 낯설고 낯설은 위험처럼 느껴지고 그 위험은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을 다시 오래된 길로 끌어당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다 결국 더 큰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힐은 이 반복의 원리를 감정적 자동화 (emotional automation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가끔은 당신을 가두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선택의 반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다시 쓰일 수 있고 그 오해가 사라지는 순간 반복되는 선택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나쁜 선택을 끊는 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패턴을 의식하는 단 하나의 순간, 그 순간이 잠재의식의 자동화를 깨뜨립니다. 당신이 멈추고 바라보고 질문하는 순간 오래된 패턴은 균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 반복은 힘을 잃는다. 잠재의식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축적되고 반복에 의해 형성되며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시 쓰일 수 있는 내면의 설계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자는 자신의 운명까지 다시 만든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단한 사건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잠재의식을 재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자동 반응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인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조종하던 선택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왜 나는 이런 선택을 반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잠재의식의 자동화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반복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학습했고 그렇기에 반복을 통해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못해라는 감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감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그 또한 새로운 진실로 재편됩니다. 힐은 이를 의도된 반복, intentional repetition이라고 부르며 이 반복이 잠재의식의 언어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새로운 잠재의식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한 생각보다 감정이 담긴 경험을 훨씬 강하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래 남고 실패의 기억이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감정이 실린 새로운 경험은 오래된 상처의 패턴을 중단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성공을 경험하거나 두려움을 뚫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잠재의식은 새로운 기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전의 패턴을 서서히 대체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미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도어입니다. 무의식은 언어보다 이미지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미래의 모습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속에서 보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미지를 반복해 떠올리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그 이미지를 따라 정렬됩니다. 잠재의식이 재작성되면 당신의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멈추던 길에서 이유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두려웠던 상황이 갑자기 견딜만하게 느껴지며 자신을 의심하던 마음이 조용히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깊은 변화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이 허락하면 삶은 열리기 시작한다. 결국 잠재의식을 재작성하는 것은 어제의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반복, 감정, 이미지, 그리고 깊은 의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잠재의식이 달라지면 선택은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인생은 거대한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성공이나 깊은 실패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폴레옹 힐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운명은 조용한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큰 돌을 옮기는 것보다 매일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가 바위를 깎고 길을 만들듯이 우리의 운명 역시 거대한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택의 축적 속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 어떤 감정에 머무르느냐,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 모든 작은 움직임이 잠재의식의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다시 우리의 미래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힐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선택하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히 이번엔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잠재의식이 허락한 방식대로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선택이 바뀌어야 하고 선택이 바뀌려면 잠재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흐름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이어집니다. 내면에서 새로운 선택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조용히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새로운 자신감을 쌓고 그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허락하며 그 도전은 결국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의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힐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시작해야 할 때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과거의 자동화에서 벗어나 진짜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젊음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면을 다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은 오늘 당신이 어떤 생각을 허락하는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잠재의식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듯 오늘의 잠재의식은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힐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승인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를 보여줍니다. 영상은 고요하게 끝나며 화면에는 타자기 소리와 함께한 문장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내면을 바꾸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운명은 당신을 따른다.